안녕하세요. 오늘은 견과류 크림치즈 까나페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빵을 좀 이렇게 썰어 놨는데요. 집에 있는 바게트, 남은 바게트를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크래커 있죠? 이렇게 심플한 크래커를 이용해서 크림치즈에 견과류를 넣은 견과류 크림치즈 까나페를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료 준비하시기 전에 저는 이 빵을 살짝 오븐이나 팬에 구워서 이용을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빵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버터를 둘러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요. 팬에 이렇게 빵을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저는 엑스트라 버진을 쓰거든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이 향도 더 강한 편이라서 전 이걸 쓰는데요.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팬에 둔 채요. 한 3-4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만 살짝 놓고 오븐에 굽게 되면 크래커처럼 바삭바삭해지는 빵이 되거든요. 온도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 저는 온도를 150도에 한 6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오븐에 구워줄 거고요. 자, 이렇게 빵을 먼저 집어 넣은 다음에요. 그 다음 재료들을 준비를 할 건데요. 오늘은 견과류가 더 주인공이기 때문에 견과류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호두나 이렇게 아몬드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경우, 특히 호두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했을 때 견과류 특유의 잡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븐에 살짝 구워 주시거나 오븐을 이렇게 빵을 들어갔을 경우 오븐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팬에 살짝만 약불에다가 볶아 주실 거예요. 이걸 볶으실 때는 이 호두에도 견과류에도 기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기가 배어 나올 때까지 볶는 게 아니고 아주 살짝만, 냄새가 날아갈 정도만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호두의 떫은 맛이 싫으신 분들은요, 호두를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물기 제거하시고 이렇게 팬에 아니면 오븐에 구워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잡내 없이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내만 없어지는 정도만 볶아주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이내로만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옮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아몬드도 같은 방법으로 제가 미리 볶아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림치즈, 집에 보시면 이제 크림치즈 같은 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리코타 치즈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이렇게 저는 5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 50g 정도 양이면 우리가 이런 나무 도마 이런 접시에 한 2접시 정도 나올 정도 개수로 치면 이제 담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10개 이상이 15개까지 나올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양을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치즈 넣으시고요. 크림치즈 안에는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단맛은 좀 덜한 편이라 저는 설탕을 약간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탕도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50g에 이렇게 작은 티스푼으로 1티 정도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치즈를 부드럽게 크림치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놓으면 치즈가 금방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섞이기도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약간 넣어서 섞어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크리미한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50g의 크림치즈 50g에 저는 10에서 15 정도의 우유를 넣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겨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농도를 한번 더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크림치즈가 좀 단단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 잠깐 두신 다음에 이용하셔야 이렇게 섞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휘퍼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크림치즈를 풀어주신 다음에요. 오늘 견과류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이것도 취향껏 하시면 좋긴 한데요. 이 정도 양의 1티 정도 기준을 잡아드리면 이 정도 양의 아몬드도 마찬가지로 1티 정도, 그리고 혹시 크랜베리 같은 건조 과일이 있다고 하시면 건조 과일도 1티 정도 준비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사실은 까나페 위에 과일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과일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새콤달콤한 까나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으깨지지 않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림치즈 자체도 크리미한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우유를 넣어서 한번 휘핑을 해주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치즈로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견과류 크림치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구워둔 빵을 이용해서 한번 까나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6분 정도, 150도에 6분 정도 놓으면요, 이렇게 약간 브라우닝이 되면서 바삭바삭한, 흔히 말하는 겉바속촉한 느낌의 빵이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구웠으면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이것도 취향껏 하시기는 하는데요, 빵 사이즈에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의 크림치즈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저는 이런 산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게 있으면 준비해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겨울에 딸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딸기, 그리고 키위, 오렌지, 취향껏 있는 집에 있는 과일을 올려서 까나페를 완성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견과류 크림치즈 까나페는 이대로 이렇게 해서 견과류만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완성을 하셔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딸기 같은 것도 이용하실 때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썰고 싶으신 대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는 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크림치즈 까나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빵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크래커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크래커에도 마찬가지로 크래커는 빵보다 볼륨감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이용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 완성하시면 여기에 딸기나 이렇게 블루베리,
빨기를 이용해서 이거 어떡하죠? 장식하시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크래커에 올려서 완성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홈브런치로 즐기실 수도 있고 홈파티용 요리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만들기 쉬우니까 집에서 한번 직접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